직접 정치 톡, 시즌2 세 번째 시간입니다. 2회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정말 좀 긴 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특별히 또 투쟁하는 현장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건설노조의 울산 건설기계지부 우리 장현수 지부장님 모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편안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부장 장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투쟁하시느라고 그렇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왜 이 건설기계지부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속 총파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총파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64일차 SK 에너지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 진행하고 있고 연일 파업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중요한 건 SK 현장 안에 일을 하고 60일, 90일 뒤에 돈을 받고 심지어는 4개월, 5개월 되는 어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간에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한 40에서 50만 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를 중간에서 착복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SK 천막을 시작했고 7월 1일부터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이 레미콘 제조사들하고 운송비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사측이 협상을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7월 1일에 파업을 했습니다. 딱 하자마자 408명을 집단해고했고 운송비 동결이다. 운송비 동결을 해서 들어올 거면 들어와라. 그렇게 지금 오늘이 12일차 현장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길거리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SK를 상대로도 싸우고 레미콘 제조사들하고도 싸우는 두 싸움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둘 다 만만치 않은데 하나는 SK 재벌, 하나는 레미콘 공업협회라고. 지난 우리 통합진보당 시절에 우리 당원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레미콘 74.1 파업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레미콘 공업협회. 네. 그러면 하나하나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그 투쟁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조금 따로따로 떼서 그러면 좀 질문 드릴게요. SK 하면은 사실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 대공원을 지어준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사업자라는 네. 호칭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노동자하고 다르게 지금 요번 달에 일을 하면 다음 달에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업자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번 달이란 거 다음 달 30일까지는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아주 상식적인 기본적인 건데 더군다나 이제 4개월, 5개월짜리 어음 나오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추석 밑에 한 번 받고 설날에 한 번 받는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돈을 받는 겁니다. 심하게는. 그것 때문에 이제 SK 쪽에 그 발주청이 원청이나 하도급사를 관리해서 좀 해결해 달라 하니까 워낙 SK 현장에 저가 입찰을 하니까 SK 건설이나 SK 에너지도 돈을 빨리 주라고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오니까 건설기계 임대료, 뭐 크레인이나 지게차 임대료에서 또 착복을 합니다. 그 100톤 크레인이라고 엄청 큰 크레인인데 하루 임대료가 한 146만 원인데 이제 가장 밑바닥에 이제 다단계 알선으로 이제 크레인을 끌고 가면 9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가까이를 중간에서 갈취를 하는 거죠. 그걸 법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법을 지켜라라고 내밀 수 있는 법 조항이 전혀 없나요? 있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제도라고 공제조합 보험회사가 그 건설기계 임대료를 보증하는 보험이 있어요. 법으로 안 하면 과태료가 4천만 원입니다. 안 하면. 근데 그걸 지켜라 하는 것도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K가. 왜 법을 지키라는데 답변을 못해요?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럼 신고해야죠. 이제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울산 남구청을 통해서 이미 신고가 된 걸로. 실태 조사해서 파악해서 실정법에 근거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라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공문을 내린 걸로.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건설 노동자들이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곳은 하청을 받은 단위의 업체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직접적으로 SK는 법적 책임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급 민간공사의 경우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현장에서 이제 얼마 전 한유 체불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현장에서 원청 기업들이나 발주 기업들이 공사의 차질을 빚어지니까 당연히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워낙 저가 공사를 주니까 밑에 하도급 업체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고 있는 거죠. 군요. 사실 SK 같은 재벌 이런 건설사들의 이런 갑질부터 좀 시정돼야만 사실은 다른 그쵸? 이런 건설사들도 따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SK 앞에서 천만 농성하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법 제도적으로도 사실 이런 게 갖춰졌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부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하면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네. 실태 조사 권한이 있고 네. 과태료가 4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면 네. 건설회사 입장에서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정부하고 지자체가 그런 걸 해라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좀 촉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네, 같고, 그리고 SK가 무슨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걸 임금을 밀어서 준다거나, 사실 중간에서 그리고 그런 건설기계 장비들을 그 장비 임대료를 착복한다든지 이런 거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근절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힘을 좀 보태면 좋을까요? 예.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시나 남구청 예, 주무관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해 주시는 게 제일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SK를 비롯한 그쵸 재벌 건설 회사들이 지금 이제 뭐 임대료를 그쵸 제때 주지 않는 문제, 이 임금 부분을 그쵸. 사실 노동자가 한 달 일하면 그 다음 달에 월급이 나와야지 생활하는데 이게 뭐 다음 달도 아니고 그냥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네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주로 빚을 내서 네.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돈이 나오니까 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자신의 돈으로 이제 빚을 내든가 처갓집에서 돈을 끌어다 오든가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SK 현장에는 매년마다 부도 나거나 파산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 보통 3개월 정도가 체불이 되는 거죠. 넘어가면. 지금은 우리가 노조가 나서가지고 얼마 전에 한유 건설은 노조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조합원들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3개월씩 월급을 임금을 못 받고 그냥 떼인 겁니다. 임금 떼이는 일은 그렇죠. 수시로 있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건설업체 직원들도 모여 앉아서 임금은 몰라도 장비 때는 뭐 천천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농담처럼 하기 다반사로 합니다. 그게 법으로는 언제까지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발주청이 돈을 주면 원청이 15일 안에 돈을 줘야 되고 원청은 하도급사한테 15일 안에 돈을 줘야 되니까 늦어도 30일 안에는 45일 안에는 우리한테 줘야죠. 돈이 나오면 사급이든 민간이든 그죠? 다 법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급법 위반, 뭐 공정거래법 위반 다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동자는 또 노동자가 아닌데 또 사업자긴 하지만 공정이나 하도급법에 또 저촉은 적용은 안 받아요. 완전히 법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완전히. 뭐 안 좋은 회사들은 뭐 장비대 가지고 딴 데 돌리고 다른 데 쓰는 걸 그냥 아예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뭐 당원들이나 울산 시민들도 정말 건설 이렇게 기계 장비를 가지고 계신 뭐 이 흔히 말하는 굴삭기 뭐 그쵸 크레인 뭐 그쵸 레미콘 그 기종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12개 기종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그걸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임대료도 제때 못 받고 그죠 본인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죠 제때 임금도 못 받고 떼이고 이런 게 다반사네요. 이런 게 지금 간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뭐 이번에 특별히 총파업도 이제 몇 번 하시고 또 이렇게 농성장을 벌인 이후에는 이번에는 이것만은 꼭 좀 바꿔내겠다 이런 의지가 지부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돈이 이제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부도 파산되거나 뭐 도망가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을 하고 30일 안에만 받으면 부도나 파산이 되더라도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 바깥 현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 지급 보증 제도가 좀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노조가 못 들어가는 곳 SK 현장 같은 경우가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관청도 잘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SK는. 노조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현장에 노조 현장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 하니까 아 그걸 좀 그것 때문에 SK가 함부로 하는 거죠. SK가 이럴 줄 정말 몰랐네요. SK가 울산 대공원도 지어주고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는 정말 좀 사회공헌도 잘하는 그런 기업인데 어떻게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렇죠? 이게 적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그 최태원 회장이 사회봉사 기업이라고 말할 게 아니고 자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돈이나 제때 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SK는 어떤 이렇게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어떻게 협의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몇 번 만났는데 그걸 명시하는 저희들 공문이든 답변을 해달라니까 그걸 못 하겠답니다. 참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 이하의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SK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지금 울산 건설기계 노조와 그렇죠? 좀 협의점을 찾아서 최소한 그 현장 SK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실은 제대로 임금 주고 임금 떼먹는 일 없고 임대료 제대로 줄 수 있도록 빨리 하루빨리 좀 뭐 해결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결이 날 것 같으세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SK랑 싸워서 이기는 노동단위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SK가 강경하거나 혹은 뭐 노동조합을 인정하거나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저는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노조 측에서도 이걸 그냥 명분 없이 이렇게 싸움을 접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화되면 서로 너무 아니지. 노동조합 측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SK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현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SK에 천막을 치고 있지만 다른 현장에도 촉구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꼭 SK 정문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30일 이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2019년 안에 모든 현장이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심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SK 앞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열쇠가 보이시기는 하는 거예요? 아니 있는 법을 지켜라고 하는 건데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시장을 압박할까요? 시장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은 SK 현장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가서 단속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네, SK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 방송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으시면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정말 SK 기업이 기업 이름에 걸맞게 체불 임금 없도록 그리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거 이런 거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자기네 회사 현장 안에서 일한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보장된 30일 이내에 그런 임금이 제대로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안 한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 SK 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얘기 조금 뛰어 넘어가지고 그 레미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울산에 5군데 레미콘 회사 앞에서 지금 그 천막 농성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왜 갑자기 임금 협상을 해오다가 회사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으로 그쵸 계약 해지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 왜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들려오는 소리는 레미콘 제조사들이 이 기회에 노조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운송비 인상분 때문에 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와서 이제 알고 보니까 네.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탄압하는 국면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나갔죠. 408명 집단 해고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노조에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들은 내부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 요구했던 우리 노동자들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은 것들 때지만 기본 5,000원 그러니까 운송비 5천 예, 옹성비 5,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줄 형편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레미콘 회사는 생산 원가를 가지고 건설업체하고 또 관수 물량을 계약하는 조달청하고 매년마다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그 생산 원가에 대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인상 오른 거에 예, 그렇죠. 예, 맞죠. 그래서 이미 인상 분들을 우리 거 이제 우리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 5,000원 인상되면 그 생산 원가를 가지고 조달청이나 건자재 건설 업체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협상한 금액에 우리 운송비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자기 이윤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상액이 부담된다, 뭐 너무 많다. 갑자기 7년 동안 올려왔는데 또 이만큼 큰 적자 운영에 너무 부담이 된다. 이 말은 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운송비 안에 단가가 다 포함되니까 그거는 전혀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노동조합의 버릇을 예, 고쳐놓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발상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그러니까는 뭐 운송비 인상이라는 것은 노동조합하고 업체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 바뀌면 이렇게 임금 협상하는 것처럼 그죠? 협상해서 서로 조율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인상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동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네. 예, 담합해서 그것도 다 집단 해고시키고 담합해서 지금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꼴인 네. 거잖아요. 3가지 담합을 했습니다. 예, 운송비 동결 담합, 예, 해고 담합, 예, 이번에 노조 탄압 담합까지, 예. 그다음 집단 휴업 담합까지. 지금 그럼 집단 네 개, 네 휴업까지 가지. 다 지금 한 상태인가요? 네, 레미콘 공업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기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협회가 사장님들 모여서 네, 있는 협회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노동자라서 일을 못한 만큼 어쨌든 가게에 부담이 되는 건데 사측에서도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들의 이윤이 어떻게 발생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피해가 없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어쨌든 대화를 할 의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강북공사가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제조사들도 계속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휴업 선언을 한 건지 휴업 신고를 한 건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전체 16개사가 휴업에 돌입하자라고 결의까지는 했다고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관급 계약이나 사급 계약 모두 계약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파업하는 조업을 중단한 날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수개월 동안 해야 될 일까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레미콘 제조사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대화해서 협상을 좀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노조를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협회의 버릇을 고치려면 이때 한번 확 이렇게 끝까지 아작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힘들지만 버텨서 협회를 꺾어야만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SK도 마찬가지지만 재벌 대기업들이 레미콘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걸 근절하자. 그래서 좀 레미콘 제조사들끼리 출혈 경쟁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운송비 인상하더라도 뭐 적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부담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들이 레미콘 제조사들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 지금 이 11일 동안 대화를 진짜 액을 복걸하다시피 대화를 요청했으면 했는 게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마음은 분노스럽고.
이번에 잘해서 꼭 버르장머리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 레미콘 노동자들의 그 5천 원 인상이 뭐 이렇게 과한 건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게 임대료 빼고 뭐 빼고 뭐 이렇게 빼면 정말 이제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하나의 이렇게 그 레미콘을 가진 업자신데 그렇죠. 어떻게 최저임금도 못 받을 정도로 그런지 그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5천 원 인상돼도 생산 원가의 1.2%입니다. 지금 언론이 뭐 2%, 3%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1.2%고요. 그렇게 받아도 우리가 레미콘 차량이 보험료가 1년에 36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보험료 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그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회사까지를 가는 걸 1회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한 달에 60회전, 많이 해도 70회전을 하기 힘들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320만 원, 거기에 기본 보험료 30만 원 빼야 되죠. 그다음 이제 타이어 값, 부품, 수리비 기본 50만 원 더 뺍니다. 그러면 240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할부금, 또 관리비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할부가 생각보다 되게 큰 금액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대 수입이고 할부금 내시는 분은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대, 6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은 운전대를 놓아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차도 지금 안 팔립니다, 사실은. 그렇겠네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뭐 회사마저 이렇게 뭐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지금 계약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힘을 많이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가 사실은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실은 뭐 최저 낙찰제라든지 다단계 하도급 이런 거에 결국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아파트 분양가를 또 상승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있는 적폐들을 바로 세우는 게 사실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도 사실 여러 가지로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투쟁을 저희 좀 울산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좀 많이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싸움이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이 그냥 임금 인상 투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 한 평 표준 건축비 650만 원이거든요. 예, 충분합니다.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은 다 1,000만 원, 1,200, 1,300만 원대 아파트를 사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 재벌 기업들이 가져가는 달에 돈에 진짜 우리 운송비든 건설 노동자 임금은 0.000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금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고 건설 기계 노동자들 운송비나 임대료를 올리는 문제가 사실은 분양가에 반영 아주 미미한 거지 대부분의 이유는 재벌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평당 350만 원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시민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제조사들이 불량골재를 쓰게 되면 시민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미콘 제조사들 입장도 생각해서 단가 우려치기나 납품 그 덤핑 경쟁을 중단하라는 이유도 이게 심해지면 결국은 부실한 골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멘트 불량서가 수도권에서 수십 개 업체가 표적 적발이 됐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뭐 지진이다 뭐다 해서 계속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 레미콘만큼은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한 150에서 200% 2배 가까이 납품 단가를 계산해줘요. 우리나라만 지금 최저가 입찰제라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은 우리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실제 교섭 과정에 이래가지고 우리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 더 이상 못 삽니다라고 사측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레미콘 제조사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그 몇 분의 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반노조적인 의식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운송비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아예 그냥 탄압하는 와해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저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심지어는 문 닫겠다 하시는데 문을 닫으시라고 했어요 제가. 노동자를 뭐 지주와 모성 관계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공장 필요 없으니까 문 닫으시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강하게 지금. 그러면 협회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 자체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레미콘 제조사들은 노조하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그 중에 실제로 문 닫을 위기에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화가 오죠. 답답하다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담합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탈되면 피해를 주겠죠. 그 피해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공장 문을 그 은행 이자 원금 갚는데 일단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실제로 문 닫을 회사들은 저희한테 전화가 오죠.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단합을 지도하는 제일 나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상 편지 한번 엄중 경고 이런 거. 네 분이 계십니다. 대원그룹 조경래 사장, 북구의 대성레미콘 김성대 사장, 한진산업의 남덕기 사장, 또 한 분은 한국흉관의 사장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네 명이 주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엄중 경고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하세요. 무섭게. 73일 투쟁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빨리 나오시오. 네. 경고 안 되네. 빨리 나오세요. 방송이라 욕을 못 하시는 거죠? 마음은 이만큼인데. 근데 사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2019년 노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진 지가 지금 올해 몇 년 차예요? 7년 차죠. 네, 7년 차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겠다느니, 뭐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느니 이런 사고 방식을부터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바꾸시고 이 건설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존중하고 함께 가야지. 지금까지 레미콘 회사를 이렇게 크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쪽팔리게 정말 부끄럽게 담합이 뭡니까 진짜? 나 정말 세상 노동조합을 이렇게 탄압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당원들이나 울산 시민들에게 각별히 좀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당원 여러분, 그 레미콘 노동자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청에 전체가 다 모여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자주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시면 지난 73일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 조합원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말씀드렸던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출혈 경쟁, 부추기는 거 구조적인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레미콘 제조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근대적인 방식, 진짜 지주와 모성 같은 관계처럼 저희들을 대해왔다는 게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금 5천 원 인상하고 현장에 들어가도 최저임금 겨우 되는 돈 받고 사실 일할 맛 안 나는데 사실 이 레미콘 제조사들 이런 행태를 보고 더 정말 분노스럽고 짜증 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많이 좀 지지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지금 뭐 적자다, 또 노조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거짓 여론을 흘리고 있는데 사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얘기에 좀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적폐들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법을 지키면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땀 너무 많이 흘리시고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